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11장 정부 지출의 분석을 볼게요. 요 제일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인트로 측면에서 어떤 걸 다룰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우리 재정학이 정부의 경제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경제활동,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조세 등의 수단을 통해서 모아진 자원을 정부가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죠. G라고 쓸까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국민에 대한 이전 지출의 용도에 사용합니다. 이게 정부 지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죠. 뭐 공무원들 채용하는 것도 공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요. 이건 이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를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전 지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활동이 정부의 경제 활동이고 재정학의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 정부 지출 파트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볼게요. 자, 먼저 1절에 해당하는 게 정부 지출의 당위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경제학은 가능한 한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서부터 얘기한 것은 작은 정부 요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출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알다시피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거 시장 실패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할 당위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몇 가지 당위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게 하나 있어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챕터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정부는 이런 시장 실패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했을 때 비효율성을 좀 더 제거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정당성이 있게 되겠죠. 특히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국방 서비스라든가 국방 서비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경찰 서비스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재 성격을 갖는 재화 거기 보시면은 정부 생산 공급할 때 정부의 역할 있게 되고요. 또 외부성 같은 경우 그때도 정부의 개입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재나 외부성이 있을 때 무조건 정부 개입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큰 경우에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본다면 공평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공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공평성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현실의 소득 첫 번째 줄 현실의 소득 분배 상태가 공평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정부는 공평한 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딴 식으로 재분배하는 거 중간중간에 오히려 진짜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당연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거는요. 재분배, 복지 관련해서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부 지출이 자꾸 팽창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팽창의 요인.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가치재 공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재 공급. 여러분 가치재라는 거는 원래 사적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공공재 같은 거 요거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요거는 사적재야. 사적재이지만 우리 공공재 파트에서 했는데 정부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재 사용재인데 누가 봤을 때 메리트 가치가 있는가? 정부 판단에 입각해 봤을 때 오케이 가치가 있는 재화 이걸 정부가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볼게요. 가치재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의 후생에 대해서 내린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알아서 맡겼더니 거기 보니까 가장이 음주나 도박 같은데 이걸 막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유를 드세요. 식품 같은 거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거기 주어를 잘 보셔야 돼. 정부가 판단하기에 술의 소비를 줄이고 식품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가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소비 패턴을 진짜로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억지로 그냥.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의무교육. 아니 교육을 받아서 뭐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의무교육까지는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주택 서비스 이런 것들이요. 원래 사적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의식주에 해당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가치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바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 소비자 주권과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야 내가 성인이고 알아서 판단할 건데 네가 왜 이게 가치 있다고 해?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각주 1번에 보시면 가치재와 반대가 되는 디메리트 해가지고 약간 비가치재, 뭐 죄악세, 뭐 죄악, 나쁜 거, 마약이나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반대되는 가치재, 반대가 되는 비가치재 이런 것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가보시면 공공재랑 가치재가 약간 성격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재이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 1절에서는요.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인트로 측면에서 정부 지출의 어떤 타당성, 당위성이 시장 실패,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공평성 측면에서 가치재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더 낫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먼저 요거 볼 거야. 그래서 자원 배분 측면에서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볼 거고, 그 다음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얘기를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